예산안 정말 어떻게 돼가는 거? 미국처럼 무슨 뭐 예산 절벽 이 사태가 오나요? 곽우신 기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해를 넘겨서 막 셧다운이 일어나는 상황이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전례가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 없었죠. 가끔 봅니다만. 예.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셧다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예산안 관련해서 몇 주째 비슷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김진표 의장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상당히 역정까지 내면서 네. 네. 정치인으로서 양심을 거론을 하면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꼭 처리가 되어야만 한다. 큰 틀에서 주말 중에 합의를 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해서 꼭 다음 주에는 통과를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 큰 틀에서는 국민께 송구하다 꼭 처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한 도돌이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중간점검 차원에서. 네. 뭐 여당인 국민의힘, 야당인 민주당 각자가 다 뭐 할 말도 있고 예산안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것도 있겠고 그건 뭐 어떤 국민이든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통과가 안 된다. 이 과정을 그동안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부요인 초청해서 만찬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특별히 부탁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중재안이 나왔죠.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오니까 민주당, 야당은 수용을 했고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류란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지금 여당이 예. 사실은 여당 스스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결정 못 하는 네, 거다. 그러니까 용산에 윤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뭐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첫 해 예산이고요. 그죠? 사실상 그렇죠. 처음으로 꾸리는 예, 예산이니까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윤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동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을 거기 때문에 예. 자신들의 의지가 최대한 많이 반영된 예산이 통과되길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으니 여당에서 이렇게 합의해줬다가 덜컥 아하. 또 다시 용산으로부터 어떤 압박과 비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전에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이제 주요 정치적인 쟁점들이 부딪히는 국면에서 뭔가 협상을 이끌어 가지고 타협안이나 중재안을 가지고 오면은 의원총회에서 뭐 대놓고 비판받는다거나 비난 듣거나 일부 이제 친윤석열계로 불리는 분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저격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그래도 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스타일로 여겨지는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뭔가 이걸 못하니까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어허. 그래서 보류라고 하는 애매한 회색지대 발언을 자꾸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아 이거 좀 어려운 이제 의원총회 뜻을 좀 물어보겠다. 지금 답할 게 아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직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섭 위원장님, 용산의 윤허, 윤심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윤심이 중요하죠. 이번 건만큼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윤 정부의 첫 해 예산이고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핵심 과제들이 사실 이번 예산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안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것은 사실 여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뭐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네. 의미에서 타협에 조금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맞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쟁점을 살펴보게 되면 법인세 인하 여부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네. 인사정보관리단 그다음에 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예산들 예.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또는 뭐 타협을 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당이 예산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요즘 보면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더 설득해야 되고 예. 특히 이제 법인세 논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훨씬 정교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민주당이 터무니없이 이거 부자 감세라고 나오면 우리가 아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무조건 내려야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정말 우리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 네.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서 예산이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법인세 관련 내용 가장 뭐 쟁점으로 보이니까요. 조금 있다가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종훈 평론가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 동의가 없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중재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대통령실을 불러야 돼요. 국회의장이 이종훈 평론가님은 너무 기승전 다 대통령실이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다 대통령실 아니, 지금 대통령실. 형식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상임위를 통과시킨 게 통과시킨 예산이 뒤집어져요. 네. 상임위 통과가 된 예산이 뒤집어진다는 건
가능해요 이게? 상임위를 통과시키기 전에 예. 원내대표에게 다 보고합니다. 예.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리고 당 지도부가 승인을 해줘야만 상임위 통과가 돼요. 근데 통과된 예산이 뒤집어져요? 누가 해요? 아하. 정부 여당의 견해를 뒤집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어딥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손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 않은. 보이는 손. 너무 많이 보이는 손이지 사실. 아니 곽우신 기자, 근데 네. 그 김재섭 위원장도 말씀 주셨지만 다른 것과는 달리 예산안은 사실 정부가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편성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실이나 또는 뭐 공약 사안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은 그건 보편적인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정부가 대통령실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죠. 그거는 뭐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예. 정권들이 다 비슷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여야의 대립이 치열하게 붙을 때는 네. 서로가 이제 원내대표들이 협상과 조율을 해놓아서 타협안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네. 정부가 또 여당하고 같이 조율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여당하고 조금 더 이제 이 협의가 잘 돼서 정부 여당이 사실 대리로 맡기는 거잖아요. 이런 네. 부분은 좀 포기하지 말아달라. 혹은 이런 부분은 그럼 우리가 좀 양보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좀 협상 이틀에서 마련해 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추정컨대 대통령실이 잘 안 봐주고 있다. 타협의 여지를 굉장히 좁히고 있다. 그래서 여당에서 뭔가 이 바운더리가 좀 있어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타협 가능하니까 이 안에서 한번 협의를 해볼까가 돼야 되는데 예. 그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 그냥 자꾸 중재안도 나오고 민주당이 뭐 양보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그거 어려운데 못 받겠는데 그럼 국민의힘의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어떤 걸 뭘 양보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원안 고수인 거예요. 네. 행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여당이 협상을 못 해주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요.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의견이 없고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세 분 말씀 아니, 근데 다르신데 알아서 해. 근데요. 이거 어떻게 받을? 알아서 근데요 해라. 모든 언론에 지금 나오는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예. 발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예산 관련된 특히 뭐 법인세 관련된 중재안에 대해서도 예. 다 이야기합니다. 뭐 언발의 오줌 누기라든지 1% 가든 깎으면 깎으나 마나다. 네. 이게 다 대통령실 발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아하. 의견이 없는데 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왜 언론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아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쟁점이 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잖아요. 가장 이제 많이 번 규모가 큰 법인들 그 최고 세율 25%를 22%로 낮추자. 그래야 뭐 해외에서도 투자가 들어오고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타협안으로 국회의장의 1% 감세안을 받아들였는데 네. 국민의힘은 절대로 안 된다. 네. 뭔가 숨겨져 있는 마지노선. 그럼 협상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3%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어떻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기로는 예. 1% 너무 부족하다 하면서 3%포인트 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예. 내부적으로는 한 2%포인트와 이제 유예 기간 정도를 가지고 협의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나 그러니까 원내 협상단이 이걸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별개로 용산에서 그러면 2%포인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사실 이게 좀 핵심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다가 용산이 정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좀- 모르고 너무 못해. 아니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대 야당을 상대로 네. 뭔가 좀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우리 그 7729번님 문자가 너무 정답이세요, 정답. 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시켜. 나는 짜장면 먹을 테니 알아서 해. 아니 여야 싸우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씀이신데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은?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시킵니다. 저는. 근데 실제로 네. 여당 내부에 보면요. 그러면 네. 조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면 돼요. 짜장면 먹겠다고 해도 그냥 나는 협상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또 의원총회에서 또 초선 의원이 하잖아요, 또뭐 그죠. 대독하고 네. 막 또 네. 하면 어떻게 그리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일부의 이야기인 거고요. 네. 어쨌든 법인세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좀 줄기차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지만 네. 법인세 낮추는 것은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합의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부터 이제 미국 발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한 15%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얘기 나오신 김에 이 문제 오늘 발제로 가져오셨잖아요, 김재수 제가 위원장님.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냥 넘어가죠. 법인세로? 넘어가시죠. 예. 예.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었군요. 김재수 위원장님. 아니 저는 굉장히 본격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런 토론을 좀 사실 하고 싶었었는데 예. 여튼 지금 이제 25% 최고세율이 25%고 예. 저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이 22%까지 낮추자라는 것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 최고세율을 낮췄을 때 그 법인에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부터 당장 미국에서부터 이제 법인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이제 물론 실효세율이지만 15%까지로 낮추기로 시작한 거거든요. 여전히 그러나 대한민국은 20%가 넘는 굉장히 높은 법인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것을 보고 무슨 부자 감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법인세를 낮추는 것과 부자 감세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물론 법인이라고 하는 큰 이 기업이 있고 네. 뭐 삼성과 뭐 현대차 이런 큰 기업들이 있는 거지만 여기에 법인세를 낮추면 누구에게 혜택이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특정하는 그 부자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니까 부자 기업 중에도 규모가 부자 큰 기업, 기업이란 이야기겠죠. 부자 기업인 예. 것이지 부자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부 뭐 재벌들 가운데서는 뭐 이득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내지는 그 기업의 주주들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걸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는 굉장히 뭔가 허상을 두드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는 거를 상정해가지고 네. 무조건 여기만 저 낮추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뭐 정치적인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원 평론가. 저는 지금 김재수 위원장이 말한 이유가 법인세를 낮춰야 되는 이유인가요? 근거인가요? 그거 말고 제가 경제 성장 효과나 임금 상승 효과를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인데. 투자 유치. 투자 유치는 제가 얘기를 물론이고요. 드릴게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낮췄는데 결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계속 쌓여가고 네. 기대했던 소액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오죽하면 박근혜 정부 때, 일단 이 문제부터 얘기 드려야겠네. 이명박 정부에서 그래서 법인세 낮춘 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네.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말들이 뭐냐면 시간이 좀 걸린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조금만 기다려봐라. 다음 정권 때 효과가 날 거다.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기업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내 유보금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 우리 사내 유보금에 세금 때리겠다고. 아하. 사내 유보금 세금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법인세 낮춰줬더니 사내 유보금만 계속 쌓아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액주주나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대통령실도 얘기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소액주주가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려면 배당의 방법 외에는 없죠. 배당 받는 거.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배당에 너무 인색하다고. 우리 대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배당에 인색하다고. 네. 삼성이 법인세 인하해줬을 때 배당 안 해줬어요.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재용 부회장과 이재용 회장이죠. 이제 이재용 회장과 그 가족들이 상속세 내야 되니까 그때 특별 배당했습니다. 그러면 특별 배당했을 때 배당금의 포지션에서 누가 가장 많은 걸 가져갑니까? 소액주주가 많이 가져갑니까? 이 전형적인 사실 이거 되게 오래된 프로파간다인데. 아니,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그럼 이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실 말씀. 그래서 드릴게요. 예. 저는 이 정부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다면 법인세 인하를 얘기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안전장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플랜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네. 발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실효세율을 15%까지 낮추는데 무슨 대한민국만 똥배짱으로 여전히 20% 넘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중소기업은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은 뭐 조금 더 깎아주고 법인 말 그대로 이제 상위 기업들 네. 최고세율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거 자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장에 나가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돼도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대기업으로 가는 순간 너무 많은 세금을 받게 되니까 그 스스로가 스케일업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고용성장 효과를 막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명박 정부 이후에 법인세 인하가 효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KDI 보고서에 따르면 94차례의 법인세 인하 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가반 이상이 3년 이내에 법인세에서 늘리는 효과가 있었어요. 저 얘기할게요. 그런 KDI 것들을-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받을 그럼 수 뭘 없는 게 믿어요? 예. 이 어떤 학계에서도 미국이라든지 어떤 학계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효과를 검증된 논문이 없다가 지금까지 정리돼요. 자, 왜 시세를 알겠습니다. 내치려요? 두 말씀 미국은 왜 내려요 그러면? 두 분 잠깐만요. 예. 네. 과구신 기자도 네. 한마디 하시죠. 네, 제가 좀 법인세 인하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오래된 논쟁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고 그렇죠. 사실은 양쪽을 모두 뒷받침한 사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가 무조건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예. KDI 보고서를 이제 찬성의 근거로 갖고 오셨지만 반대로 보면은 IMF 경제학자들이 2019년에 낸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 최소한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네. 바로 효과가 있느냐? 이건 검증하기 어렵다는 거고 미국에서도 미국 역사상 이게 법인세를 혹시나 높이게 되면은 이게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가설로만 존재하고 확실하게 데이터로 증명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실제로 네. 그 당시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동안 기업의 소득은 확실히 늘었지만 그럼 그 소득이 기업이 늘어난 만큼 투자가 활성화되고 뭐 고용이 안정되고 막 했느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무조건 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방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3천억 원 이상 규모가 되는 네. 기업들 그것도 그 기업이 가지고 오는 이익들은 확실한 거잖아요. 법인세 인하가 되면은 그럼 그 이득이 퍼센테이지 따졌을 때 뭐 소액 투자에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걸 사실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꿀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딱 최고의 소수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액수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네. 법인세 인하의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거는 고액의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소위 부자 주주들 대주주. 네, 대주주들에게 그러면 한정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 민주당은 법인세를 낮추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게 더 솔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인세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찬반의 여지가 있다고 칩시다. 네.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 창출도 될 수 있고 경제 성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기다가는 냅둔다고 하지만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 성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만약에 소수의 주주에게 과실이 다 돌아간다고 하면 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왜 법인세를 낮추는 근데 그게 방식으로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노동 소득 네. 정말 생산적인 토론 너무 좋은데요. 지금 6729번님도 들으시면서 오늘 법인세 토론 참 생산적이네요. 그런데 여야가 지금 이런 내용적인 토론을 하면서 협상하고 있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사실은 네. 다 일리가 있으시잖아요. 이쪽도 저쪽도. 그리고 특히 뭐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것이고 한번 해보도록 기회를 줄 필요도 있는데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러면 협치의 정신이 살아 있었다면 이 문제 진지하게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답을 여야 내려면 모두가 아까 김재섭 네.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정답을.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예. 법인세를 인하해야 되는 이유를 네, 설득 지금보다 잘하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요. 브랜드 플랜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예산안 처리가 좀 정말 토론을 통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국회 분위기, 정치 분위기고 지금 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냥 이렇게 된 걸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켜라라는 기류도 있어요. 아예 차라리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건 민주당이 여당이 이렇게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물론 이게 지도부 의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국민의 입장에서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야당 수정안 통과시키게 되면 네. 어차피 이제 꼭 필요한 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모든 게 할 수 있고 아, 추경 이후에 통해서. 이제 뭐 국정상에 뭐 발목 잡히는 거 다 민주당이 저희 예산 안 줘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쉽게 프레임 걸 수 있잖아요.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 전가. 책임을 안 지는 정치를 여당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적어진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저는 주류 의견이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이 일부 있다는 네.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추정의 말씀이시라고 정리하고요. 제가 취재했을 때 들은 마지막으로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김준표 의장은 19일까지 끝내자 합의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할까요, 곽우신 기자? 저는 30일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30일까지요? 네. 그럼 30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30일 날 뭐해서 뭐 이걸 넘기니 많이 해가지고 회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네. 난 정말로 저는 이제 1월 1일 자정을 넘겨가지고 이제 몇 시간 정도의 딜레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걸 넘어가서 정말 새해가 밝았는데 예산안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은 다시 안 오길 바라고 그럴 거라 네. 생각합니다.
그럴 땐 김지섭 위원장님 여야 중에 누가 더 많은 욕을 먹을까요? 여당이 먹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모든 어떤 국정 책임의 최종 종착지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법인세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이종호 평론가님 얘기하시는 대로 옛날 그 똑같이 비판했던 거를 여전히 계속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말씀들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빠르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이번 예산안 처리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디 여야 협치 정신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법인세 인하해 주면 투자로 돌아간다는 걸 좀 보여주셔서 네. 그렇죠. 그런 효과를 국민들께서 좀 믿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예산안 중에 곽우신 기자 네. 법인세 말고 더 이렇게 협상에 걸림돌이던 쟁점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6-7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예. 핵심적인 거는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법인세와 별개로 이제 소위 시행령 정치와 관련된 이제 경찰국과 이제 인사관리단 요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것도 이제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내어 놓았으니까요. 예비비로 한다. 네, 일단 그렇죠? 깎고 예비비로 하자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예. 이제 임대주택과 이제 요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국민의힘에서 싹 깎아왔는데 네. 이걸 이제 살리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야당의 입장인 거고, 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만큼 공공 분양에 투자하겠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좀 접어지지 않고 있는 쟁점이거든요. 아, 그 부분도 좀 상당히 치열합니다. 네, 1875번님 들으시면서 아전 인수 이건 아닙니다. 서로 좋은 의견을 내고 상호 협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싸움만 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국회가 사실 김재섭 위원장님,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처럼 쟁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결국 타협하고 협의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다 박수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비 올려라 하실 수도 있을 건데 국회의원분들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치 혐오를 극복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포차 오늘 여기서 문 닫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